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7일 168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젠 예거 지음, 김고명 옮김, 스노우복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주일 7일은 16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을 덜 하면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명한 시간 관리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공적 시간 관리의 토대가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법, 시간 관리의 걸림돌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법 등 일주일을 짜임새 있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시간 관리의 걸림돌인 5대 악재와 8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5대 악재 첫 번째는 미루기입니다. 미루기는 저항하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으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피하려고 하는 일을 그날 최우선으로 처리할 일로 정해야 합니다.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좋고요. 창조적 미루기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하고 어떤 일을 왜 미루고 있는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행동을 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미루는 행위에서 유익한 정보를 입수하면 좋습니다. 5대 악재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자 중에는 의외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도달 불가능한 것이어서 어차피 노력해봤자 실망할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완벽주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실한 계획인데요. 시간을 잘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 세웁니다. 평소에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편이거나 일관성 없게 세우는 편이라면 특정한 행사나 반복되는 행사와 맞물려 계획을 세우는 일정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12월 중 한 주간을 선택해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 돌아보고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계획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완급 조절 실패인데요. 완급 조절을 잘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다음의 6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휴식을 취할지 계획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주의가 분산되면 완급 조절이 어려우니 집중해야 합니다. 거절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도 마음도 틈틈이 풀어줘야 다시 조일 수 있는 법입니다. 몸과 마음이 쉬라고 신호를 보낼 때는 재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쉬는 게 좋은지 알면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고통인데요. 내가 긍정적이면 타인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거나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방송이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리의 적들 첫 번째는 목표 과소평가입니다. 목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남들이 우리의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기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든 가치 있게 여길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는
목표 과대평가입니다. 목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루고 싶은 것을 되도록 작게 잡고 최종 결과가 아닌 지금 해야 할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직시해야 그 두려움이 목표 달성에 회방을 놓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공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성공에서 오는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 부족인데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한층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어수선함인데요. 어수선함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여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따분함인데요. 혹시 어떤 일이 너무 지겨워서 미루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잡동사니인데요. 잡동사니는 버리거나 팔아야 합니다. 나중에 쓸 수 있게 따로 보관하거나 선물로 주거나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자신만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능률이 향상되고 육아도 더욱 즐거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나를 위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책, 조깅, 거품 목욕, 외국어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듣기, 마사지 받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나를 위해 시간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3. 자잘한 일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매일 장을 보러 나가던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음식도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둔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데워 먹으면 좋습니다. 쇼핑도 가능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서 가게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4. 1시간 일찍 일어나거나 1시간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15분 정도 토막잠을 자는 식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력을 충전합니다. 5.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함으로써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아이를 봐주는 헬스장 같은 곳에 다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적의 성과를 얻는 시간 관리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1.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 밖에 집중을 방해하는 일이나 사람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되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적절히 계획을 바꾸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합니다.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여러 개의 길이 존재하는데도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매일 여유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당히 위임도 할 줄 알아야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관계는 위임하지 말고 일을 위임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은 직접 하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일이나 지성과 재능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따분한 일은 위임합니다. 정기적으로 기술 장비를 점검해서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하거나 교체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틈틈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완급 조절에 성공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마감일을 현실적으로 정하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일이 비현실적일 만큼 촉박하게 잡혔거나 벼랑간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마감일을 절대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최대한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일정을 조정하고 마케팅이나 영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일이므로 일이나 생활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시간 관리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작업물을 수시로 다양한 방법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검토하고 다시 읽고 교정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기르면 업무나 관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기분이 든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업무나 관계 중에서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하자면 시간이 걸리지만 대신 찾을 때 시간이 절약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점을 본받으면서 나만의 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냐 아니냐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애초 무리라고 생각했던 일도 시간 안에 처리되는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관계를 가감없이 즐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매 순간을 확실히 즐기면 인생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해 모든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토대로 더 좋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더 잘 살고 싶으면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매일 하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식단도 관리하면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열량이 줄고 지구력이 좋아져서 수명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공을 부르는 일주일 업무 습관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7일 168시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현명한 시간 관리로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